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만, 타이완은 저희 세대는 자유중국이란 표현으로 아주 익숙합니다. 캐나다의 맥메스터 교수로 재직 중인 송재윤 교수가 조선일보에 기고하고 있는 송재윤의 슬픈 중국은 정말 최고의 칼럼입니다. 학술적인 그런 면뿐만 아니고 저널리즘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아주 명문장이고 대단히 유익한 그런 칼럼입니다. 지난 11월 27일에 기고했던 다윗 대만 민주주의를 무기로 골리앗 중국에 맞서 싸우다 가운데서 전반부 대만 타이완 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주의 성격이 강한 초거대 국가 주변에 있는 중규모의 국가가 어떻게 생존과 독립 그리고 번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한 아주 특별한 그런 칼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만 외교의 최강 병기는 바로 자유와 민주와 인권이다. 국제 외교의 현장에서 어리석고 힘센 골리앗을 물리치는 영리하고 날쌘 다윗의 활약은 꽤나 흔히 볼 수 있다. 타이완의 차이잉원 1956년생입니다. 총통의 전공법 외교술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최근 차이잉원 총통은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 외교 저널인 포린 어페어즈에 틀린 특별 기고문 타이완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다. 타이완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양보할 수 없다면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군사 도발에 단호히 맞서 함께 싸우자며 세계 각국의 지지를 호소했다. 타이완은 일본 북부에서 보르네오까지 이어지는 제1도 선상에 놓여 있는 지정학적 요지이고 또한 인도 태평양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에 해당한다. 차이 총통은 바로 그 타이완의 역사가 범인류적 보편 가치를 실현해가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가정이었다고 역설한다. 그렇게 타이완의 이념적 정체성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차이 총통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군사 위협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더욱 노골적이고 더욱 확신에 찬 권위주의의 도전이라고 명료하게 규정한다. 인류사의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부르짖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이미 낡고 진부해진 100년 전의 구호일 뿐이다. 반면 차이 총통이 부르짖는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는 여전히 절실한 전 인류의 열망이자 이상이다. 바로 그 점을 부각시켜 차이 총통은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둔 이른바 양안 문제를 자유주의 대 전체주의 대결이라고 정리한다. 이제 세계인의 내리에서 타이완 이슈는 민족 부흥을 외치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비대한 대륙 국가와 자유민주 인권을 외치며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날렵한 강소국의 대결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대만의 민주주의 수준은 아시아 1위, 세계 11위, 위풍당당한 차이 총통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 가치를 실현해간 다수 타이완 사람들의 결연한 정치적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 국민당 군사정권의 권위주의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룩한 타이완 사람들이 그에 비할 바 없이 가혹하고 억압적인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굴복할 리가 없다. 차이 총리는 이렇게 말한다. 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지난 세월을 통해서 타이완 사람들은 집체적인 정체성을 확립했다. 우리는 인류의 보편 가치를 흡수해서 우리의 가치로 체화했으며 지방 전통들과 융합해서 자유롭고 앞서가는 질서를 창출했으며 타이완 사람이 되는 것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영국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타이완은 2020년도 현재 세계 11위의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 단연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에 전개된 강대국 중심의 비정한 실리외교 결과 타이완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로부터 배척되고 소외당하는 거센 외교의 역풍에 시달렸만 했다. 그럼에도 타이완은 최첨단의 산업 강국으로 꾸준히 발돋움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자랑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되었기에 타이완은 당당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선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라고 촉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륙 중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현재 세계 151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타이완과는 정반대로 중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151위로 베네수엘라보다도 아래에 위치해 있고 이란, 바레인들과 동급이다. 중국 공산당은 그토록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타이완처럼 당당하게 범인류적 보편 가치를 선양할 수가 없다. 대신 오로지 중국 특색의 중화민족의 중국만의 특수한 상황, 예외적 조건, 독자적 가치를 일당 독재의 핑계로 내세울 수밖에 없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의 가장 취약한 급소는 바로 인민의 이름으로 인민을 억압하는 인민 독재의 허약한 이념에 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차이 총통은 자유주의 국제연대라는 최강의 병기를 꺼내들고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짐짓 외면하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중공중앙은 결코 이 논쟁을 피해갈 수가 없다. 중국 공산당은 결코 이 논쟁을 피해갈 수 있다. 중국이 그 영토의 일부라 주장해온 타이완이 본격적으로 자유와 민주, 인권의 깃반을 들고 분리독립의 길을 가고 있으며 전폭적인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공과 타이완의 양안 문제의 핵심은 이타제전 이전부터 이어진 자유주의 대 전체주의, 휴머니즘 대 부족주의의 대결이다. 그리고 보편주의 대 특수주의의 이념 대립을 간과해서 안 된다. 정말 송재윤 교수의 칼럼이 명칼럼입니다. 이렇게 전체주의 거대 국가 옆에서 민족의 자립과 자존을 그리고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이 총통처럼 선명하게 자유주의 깃발을 높게 휘둘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라가 당신들처럼 넓지 않고 크지 않고 사람이 많지 않지만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것을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라는 것이 너무나 뼈아픈 부분입니다. 정말 멋진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더욱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더욱더 시장경제를 강화하는 아주 활력이 살아남치는 그런 나라를 향해 가야 그래야 중국에 맞설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을 닮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중국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어디 중국에서 많이 보는 것을 한국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송재윤 칼럼 멋진 칼럼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